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정광훈 목사님 뒤에 연설하게 됐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냉정하게 보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선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짓거리 보세요.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부동산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실컷 조사해가지고 탈당 권유, 탈당 결의하는데 하나도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대로 해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12명을 했는데 그중에 5명인가 6명인가가 탈당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윤희숙이라는 국회의원이 나 탈당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왜 국회의원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만두느냐고 또 난리법석이에요. 왜? 이 사람이 국회에서 자기들의 표에 의해서 국회의원 사표가 처리되면 윤희숙은 상당히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자기들은 우스운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투표를 하자 보면 이 양반들이 지금 윤희숙이한테 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어요. 국회가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뽑는 과업이 중차대다 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연수울의 민경우 의원 지역구,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 그리고 내일 모레 영등포 울구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문제점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잘난 요새 뽑아놓은 대변인은커녕 대표도 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고 그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요새 가만히 내다보니까 너무너무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예요. 이것은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는 지금 조대현이라는 대법관에서 다 막고 앉아서 전부 무효야. 아무것도 증거로 채택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같은 요구는 조재현이라는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정치적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고 있었어.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로 똥이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조재현이라는 사람은 대륙아주 법인으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맞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법시험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제야 있는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사법부의 2번째 자리인 법원 행정처장이 됐어요. 그리고 한 2년인가 되면 그건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대법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모든 부정선거 문제를 그 사람이 관장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혜주가 딱 잡고 앉아있고, 그리고 이 재검표 문제는 조대현이가 하고 있어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검찰도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다가 신통한 것은 엊그제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까지 국민 사찰한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난 저 사람 뭘 사과를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자기가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국정원 내부에서 수년 동안 조사해왔던 간첩사건, 충북 사건, 충북 간첩사건을 위에서 막 눌리려고 하는데 밑에서 조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삐져나와가지고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국가정보원 안에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착각한 것이 아니 박지원이가 이거 간첩 상고를 발표한 거 아니냐? 전혀 아니에요. 막다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업무 잘못했다고 해서 잘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강력 추천해서 임명을 했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무슨 기자회견 한다고 나와서 해서 간첩 사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그 좀 애매한 것이 있고 해서 국정원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는 줄 알았지. 아니 지가 나와서 지난 몇 대 동안에 거쳤던 무슨 5.18 사건, 세월호 사건, 무슨 사건 전부 국정원이 개입한 걸 대단히 죄송합니다고 옆으로 탁 나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 세상에 자기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남을 가지고 열심히 얘기해서 자기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게야말로 문재인 따라가서 제주에 가서 경찰청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4.3 사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도 엉망돼 버렸고 국회도 엉망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엉망돼 있고 국방부도 엉망이 돼 있고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저렇게 엉망이 돼 있어요. 지금 믿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믿을 데가. 그래서 박지원 정보원장에게 한마디 고언을 하겠어요. 진짜로 국민을 사찰하지 않고 좋은 국가정보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선 그 국가정보원 앞에 맨 써 있는 원훈이라는 게 있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무한한 헌신? 뭐 그런 게 돼 있죠. 그거 사채나 좀 바꿔요. 신영복의 글씨를 바꾸란 말이야. 그렇다 이 글씨를 갖다가 해놓고 누구 빨갱이 앞제비처럼 그래가지고 무슨 국가원 정보원장을 한다고 낯뜨겁게 나서서 떠들고 있느냐 말이야.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180여 명의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가지고 저렇게 엉망진창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라는 것이 지난번 4.15 총선의 부정선거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전부 정치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아까 방금 직전에 정광훈 목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평화협정을 슬슬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내친김에 조금씩 연습을 합니다. 윤미향 법도 만들고 언론통제법도 만들고 점점 만들어가고 점점 평화협정 만들다가 나중에 불가침조약까지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니 그러기 전에 내년 3월 9일 전에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거 어물어물 떠들고 날씨치고 국회를 철통같이 방지하는 사이에 그거 꽝꽝꽝 때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하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 비전 발표를 한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무엇을 하겠다고 딱 예정이 돼 있으면 자기들이 새벽 1시에 도망쳐. 힘이 빠진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정권을 잡는다고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시대가 마감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당장 도착하기 직전에 환란의 시대처럼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광화문에서 지난 2,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애썼던 그런 정치 세력이 나와서 이걸 잡지 않으면 누가 잡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걸 잡습니까? 우리도 전부 이거 망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에 밀려서 저 도망치고 아비 교환하는 저 아프간 난민처럼 우리도 도망가야 하는 겁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국민혁명당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있게 책임있게 싸우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봐주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닙니다.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엉망이에요.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국의 중대성을 아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잘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몇백만의 당원,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1당입니다. 현재 의원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누가 합니까? 민경훈 의원이 다시 재투표를 해가지고 보궐선거에 재투표를 해가지고 나오면 또 기분 좋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많은 연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검표는 선거 자체보다 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성 주시고 그것을 노력하는 공병호 박사 그리고 이동환 변호사 관계자 많은 사람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과 공동으로 기약하고 약속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